킹천 칼사국 레카케 김기아 기자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구충 시사국 이현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아이템은 뭐냐면요. 뭐 SM 뭐 인수에 뭐 하이브가 뛰어들었네, 카카오 뛰어들었네, 뭐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긴 해요. 근데 사실은 저 이 뉴스 제목만 보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안 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그 회사 내용뿐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아이템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현준 기자가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취재를 해서 틀었는데 이 내용 왜 취재한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 SM의 내부 갈등 이슈가 뉴스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SM 내부 갈등이 있었나요? 몰랐는데. 무슨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까? 지난해부터 SM의 내부 구조 문제가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1인 지배 구조의 원래 문제점에 대해서 이수만이 너무 많이 가져간다. SM의 너무 많이 가져간다. 매출이 어. 그 중에 6%,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6%가 한 명이? 아니라 매출의 6%를 이수만 개인 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 매출의 6%? 네.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그 6% 수수료만 210억 원을 가져갔어요. 1년에 210억을 버는 거예요. 네. 보통 그 회사 총수들 같은 경우에는 몇 퍼센트 정도 가져가요? 보통은 사실 뭐 월급을 가져가거나 그렇죠. 연봉 정도로 가져가죠. 대주주로서 배당을 가져가거나 그게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죠, 회사마다. 그런데 매출의 6%를 가져가는 기업은 없을 겁니다. 이건 너무 많이 가져가는데? 행동주의 펀드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펀드랑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펀드 자산 운용사들은 이제 한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만 하다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팔아서 이익을 챙겨가는 거죠. 행동주의 펀드 자산 운용사는 자기가 산 이제 기업의 가치를 스스로 올리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 행동하는 거. 그걸 이제 행동한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배 구조가 잘못됐다, 뭐 배당이 너무 적다, 주주의 그런 이익을 보호해달라.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주주 제한을 해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면 그때 팔아서 이익을 챙겨가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행동주의 펀드에 대해서 예전에 그냥 거의 뭐 돈만 딱 벌고 확 튀고 뭔가 와가지고 한번 확 휘집어가지고 돈 같이 올렸다가 바로 도망가고 이런 쪽으로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근데 이게 뭐 문제라고 하면은 옛날부터 문제였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던 이제 주체들이 있었어요. 뭐 내부에서? 금융권에서도 있었고 밖에서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SM은 엔터테인먼트는 다 이렇다. 이수만은 또 특히 창업주고 우리가 그렇게 내부적으로 그 정도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없다. 주식회사인데도 그렇게. 그렇게 계속 넘어왔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물고 늘어지니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좀 이슈가 커졌던 거죠. 자, 그런데 하이브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개입을 하게 된 겁니까? 이 하이브는 2019년부터 SM을 사실 인수를 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노렸는데 그때는 이제 SM 인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좀 안 맞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끌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작년부터 SM 내부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현재 SM 경영진들이 이수만을 몰아내기 위해서 올해 초에 갑자기 카카오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카카오의 지분을 넘기는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이수만 전 총괄한테 얘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SM 경영진들이 갑자기 카카오를 끌어들이니까 이수만 전 총괄도 자기 일을 도와줄 우군을 이제 탐색을 했는데 그게 이제 하이브였던 거죠. 그러면은 거칠게 정리하면 하이브가 약간 이수만 씨 편이고 카카오가 약간 지금 경영진 편이고 이렇게 좀 거칠게 나눠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같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그래서 이 뭐라고 하지? 쩐의 전쟁이라는 제목이 많던데 주식 서로 매입 경쟁을 한 거죠.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처음에 하이브가 들어올 때는 이수만의 지분 14%를 매입을 하면서 하이브가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됐어요. 그렇겠네요. 이제 14%로는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경영권을 이제 가져가는 게. 그래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이제 합니다. 그 25%까지 우리가 주당 12만 원에 살게. 그래서 한 25%까지 하이브가 직접적으로 SM 지분을 확보를 하면 주주총회 때 경영권을 한번 가져올 수 있는 베팅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착오가 생겼던 거는 카카오가 들어오고 하이브가 들어오고 하니까 이 SM 주가가 예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내 친구가 그때 한번
기와 SM 오를 거야 그랬었거든. 그때 무슨 이익 몰랐지. 이게 알았으면 그때 들어가서 했는데 미안하다 땡땡아 박땡땡아 그때 너 네 말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가 승부수를 띄웁니다. 카카오는 나는 15만 원에 살게. 그때 상황이 정말 이제 쩐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15만 원에 카카오가 35%까지 지분을 확보를 하겠다. 그럼 완전히 카카오가 그럼 완전히 이제 가져가는 거네. 네, 그래서 이게 거의 뭐 당시에 보도 나온 걸로는 한 1조 원 이상을 투입해야 된다. 이 지분을 확보하는데. 카카오 주주들은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지금 카카오 주식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카카오가 승부수를 띄웠죠. 주당 15만 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승자의 저주 우려가 나온 거예요. 승자의 저주란 뭐죠? 사실 SM을 인수해가지고 더 좋은 기업이 되려고 더 주주 가치, 더 이제 시가총액을 높은 이제 기업이 되기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게 더 부정적인 효과를 이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가져올 수 있다. 이기려고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기고 나서 망하는. 이기고 나서 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승자의 저주 우려인데 그게 계속 이제 제기가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죠. 실제로 딱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주주들이나 하이브 주주들은 이거 야 사는 거 맞아?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그렇게 된 거예요. 니네 괜찮아? 네. 던진다 이렇게 되는 진짜 거죠. 살 수 있어 막 이렇게 된 거죠. 너무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그 시점에서 갑자기 합의를 한 겁니다. 카카오와 하이브가 야 우리 여기까지 하자. 둘 다 주고 이러다 다 주고 이러다 다 주고. 아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닌데. 카카오도 하이브도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합의를 하자. 자 합의라는 건 사실 둘 다 플러스가 되거나 똔똔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의를 했습니까? 카카오가 경영권을 가져간다. 카카오가 그냥 가져간다. 대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한다.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근데 사실 IP 협력 같은 경우에는 꼭 기업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IP를 가져간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죠. 경쟁사에 이제 넘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 하이브가 SM의 IP를 가져가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SM의 IP라는 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아티스트들이 있잖아요. 뭐 H.O.T부터 시작해가지고 야! SM의 대표 가수는 H.O.T 아닙니까? SM이 이수만 씨의 수만 그쵸. 엔터테인먼트 보아, 예? 그거 맞죠? 보아, 예? 그거 맞죠? 야! SM의 대표 가수는 H.O.T 아닙니까? 역시 H.O.T 보아 H.O.T 죄송합니다. 빨리 뒤에 빨리 띄워줘 빨리. SM 아티스트 많잖아. 빨리 띄우고 이런 아티스트들이 있어. 최근 아티스트들은 뭐 레드벨벳. 네. 레드벨벳이 조금. 수영 씨 누구 있어? 혹시 알아요? 에스파. 에스파. 그래. 에스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가수들도 IP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가수들의 음반, 음원 이제 이런 것들이 이 1차 IP라고 보시면 되고요. 2차 IP라고 이제 불리는 것들이 그 가수들로 굿즈를 만드는 SM 같은 경우에는 버블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있거든요. 버블. 그 사업 자체가 또 이제 그 아티스트들의 IP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그냥 SM 남자 직원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그것까지는 살아야겠어. 그런 거 같은데 아니겠죠? 아니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임. 뭐. 근데 이제 플랫폼 협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는 아직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건 뭐 네. 차후에 또 네. 이제 앞으로 결정되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카카오는 왜 근데 SM의 경영권을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거죠? 이번 사실 합의만 보더라도 그리고 뭐 SM이 주당 15만 원이었잖아요. 그만큼 카카오가 절실했다는 거거든요. 이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상장을 2020년부터 계속 카카오 엔터를 상장을 시키려고 했는데 카카오 엔터가 킬러 콘텐츠가 없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카카오 엔터라고 하면 뭔가 떠오르는 뭔가 이런 게 없긴 해요. 웹툰이나 웹소설은 어느 정도 이제 안착을 자리에 잡았는데 그걸로 상장을 하기에는 이제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이런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 공모 가격부터 문제가 이제 원하는 만큼 못 받거든요. 처음에. 그 말은 즉슨 카카오 엔터가 원하는 만큼 자금을 수혈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엔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자금을 수혈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부족하다는 평가를 계속 받아왔고 이 마지막 퍼즐을 이제 SM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그래서 크게 배팅을 해서 SM을 가져오면 상장을 시킬 수 있다.
그리고 SM IP로 웹소설도 만들고 웹툰도 만들고 이 IP로 우리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홍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엄청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던 거죠, 카카오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결과적으로 하이브와 카카오 누가 그러면 이득을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어. 역사가 판단합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실제로 경영권을 이제 카카오가 이제 SM을 가져갔으니까 SM 아티스트들이 정말 뭐 BTS처럼 글로벌 아티스트가 나오고 정말 SM이 더 큰 기업이 되면 카카오가 훨씬 더 큰 이익을 뭐 가져가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거는 어떻게 SM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고, 하이브 역시 마찬가지죠. 하이브도 SM IP를 가져온 거는 맞지만 그 IP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걸 사업화 시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걸 이제 봐야지만 야, 카카오가 더 이득이었어, 하이브가 더 이득이었어, 이게 이제 판단이 가능해지겠죠. 네. 근데 사실 하이브가 무리해가지고 일단 14%를 그냥 받았잖아요. 그 돈 회사 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했을 텐데, 일단 이렇게 카카오가 15만 원에 산다고 공모하고 막 올라갔으니까 주가 꽤 올랐겠어요. 하이브 일단 돈으로 좀 이득을 보긴 했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SM 주식을 샀을 때보다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주가가. 그리고 하이브가 카카오가 공개 매수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어요. 카카오가 주당 15만 원에 공개 매수를 했잖아요. 15만 원에 살게, 나한테 팔아라고 했는데 하이브도 거기에 신청을 했어요.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카카오랑 둘이 싸우다가 합의했으니까 야, 우리 것도 우리 것도 12만 원에 샀는데 15만 원을 맞으면 땡큐지.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이제 주당 15만 원에 사가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 그게 경쟁률이 2점 몇 대 1이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주당 15만 원에 이제 팔려고 해가지고 카카오가 살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이브가 신청한 것도 다 못 샀어요. 결론적으로 카카오가 하이브가 신청했던 거에 44%만 사가지고 갔고, 일단은 하이브는 수백억을 시세 차익으로 챙겼고, 근데 다만 56%가 남았잖아요. 그쵸, 56% 남았지. 하이브가 가지고 있던 지분의 56%가 남았는데 SM의 주가가 지금 94,000원. 따이씨 뒤에 주식 그래프 띄워줘. 그래서 지금 15만 원에는 44%를 팔았는데 지금 94,000원까지 내려오는 바람에 하이브 이제 주주들이 이제 막 난리를 쳤죠. 야, 이거 손해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똔똔보다 더 빠졌네. 이게 막 그렇게 이제 막 항의를 하니까 이제 지난주에 하이브 주주총회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도 행동주의 펀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하이브 이제 대표가 그렇게 이제 얘기했죠. 방시혁 씨요? 방시혁은 의장이고 이제 그런 프로듀싱에만 이제 집중을 하고 이제 경영을 또 책임지는 대표가 따로 있는데 92,000원까지 괜찮다. 92,000원, 3,000원 정도는 손해가 아니다. 그래서 그 이상으로 팔면 우리는 이익을 본 거다. 예. 그래서 아마 뭐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지금은 팔지 않을 것 같아요. 남은 지분은 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지 않을까. SM 지금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왜냐하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속 터지거든요. 왜 저거 왜 하냐 저거. 주주 종목 토론만 가면은 미쳤냐. 엄청 많이 나와 있다고. 근데 하이브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카카오한테 그걸 다 팔았으면 완전 이득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1,00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이었어요. 예. 근데 44%밖에 너무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못했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봤을 때 94,000원이었는데 아직 괜찮네요. 94,000원. 계속 94,000원이고 아직 괜찮다. 아직 하이브는 손해가 아니다. 아직 하이브는 손해가 아니다. 근데 이수만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창업주이기도 하고, 사실 뭐 욕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어떤 K-팝에 사실 굉장히 일조를 많이 하는 분이긴 하잖아요. 지금 약간 본인이 손을 떼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거기서 이제 다른 회사를 내세워서 돈을 또 많이 가져갔는데 이제 끝나고 어떤 좀 심경일까요? 이수만 전 총괄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지금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이제 이수만 전 총괄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기는 다시 이제 광야로 나가겠다. 글로벌 뮤직 시장을 도전을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SM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빴던 거는 다 이제 과거로 묻고 좋았던 기억만 가지고 가겠다. 뭐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뭘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아, 네네. 그 이수만 전 총괄의 나이가 70대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또 이제 의사를 밝히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K-팝 그러면 또 생기는 거야? 네, 또 생김?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수만 씨 하면 우리가 되게 상징적인 인물로 생각했었는데 물론 이게 이렇게 물러나시게 된 거에 대해서 물론 누구는 뭐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고 뭐 되게 안 좋은 얘기도 많고 하지만은 이렇게 정리가 기업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됐고 또 이제 앞으로 하이브와 카카오의 인수 SM을 두고 쌌던 이 쩐의 전쟁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고 사실 우리나라 K-팝 시장이 더 커지고 더 잘 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둘 다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향배에 대해서 카카오와 하이브 전쟁 사실 뭐 우리가 뭐 방시혁 씨 인터뷰도 보고 뭐 누구 인터뷰 보지만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쭉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 덕분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구청 시사고 킹정 가수가 오래 갖기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재밌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빠밤.